여러분, 혹시 월스트리트의 그 쟁쟁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아예 투자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벵가드의 창립자 존 보글. 오늘은 그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더 강력한 투자 철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이 거대한 투자 철학의 시작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한 이야기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존 보글이 직접 들려준 우화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짧은 이야기에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저지르는 거의 모든 실수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트락스라는 어마어마한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부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철옹성 같던 부의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가문 전체가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배당금을 고스란히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왕이면 다른 사촌보다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좋잖아. 바로 이 욕심 때문에 헬퍼, 우리말로 하면 조력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브로커나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 헬퍼들이 와서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제가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시죠. 그러면서 주식을 사고 팔고 잦은 거래를 부추깁니다. 물론 그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와 보수를 챙겨갔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 기업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의 총량, 즉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고트락스 가문 전체가 가져가는 몫은 정확하게 헬퍼들에게 지불한 돈만큼 줄어들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서로를 이기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가문 전체의 부는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투자자 모두가 참여하는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는 사람이 없는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마이너스섬 게임, 즉 패자의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고트락스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가가 떨어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는 비용이라는 폭군. 바로 이 녀석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사실 모든 투자의 결과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복잡한 금융공학보다 훨씬 단순한 이 초등학생도 알 법한 산수공식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내 손에 남는 돈은 시장이 벌어준 돈에서 내가 낸 돈을 뺀 것이다. 순수익은 총수익 빼기 비용, 이게 전부입니다. 존 보글은 평생에 걸쳐서 바로 이 겸손한 산술의 법칙을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냉혹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시장이 우리에게 10%의 수익을 선물해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3%의 비용을 냈다면 우리 손에 남는 건 결국 7%뿐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돈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존 보글은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무서운 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바로 비용의 폭거, 즉 복리로 불어나는 비용의 저주입니다. 수익만 복리로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비용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의 자산을 집어삼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1%, 2%의 수수료가 30년, 40년이라는 시간과 만나면 우리 미래의 상당 부분을 파괴해버리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맨 위에 연간 비용이 0.1%에 불과한 아주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50년 뒤에도 내 자산의 95%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지켜낸 거죠. 자, 근데 맨 아래를 보세요. 연간 비용이 2%인 소위 잘 나가는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뒤에 내 손에 남는 돈은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겨우 37%뿐입니다. 나머지 63%는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맞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폭군이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이게 그냥 매년 수익률이 2% 정도 낮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의 3분의 2가, 거의 60%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파괴적인 비용의 폭군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존 보글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해법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우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 버글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주식들, 즉 건초더미 속에서 앞으로 대박이 날 단 하나의 종목, 바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대신에 그냥 그 건초더미 전체를, 즉 시장 전체를 사버리라는 거죠. 그럼 그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저비용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액티브 펀드는요, 아주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내가 시장을 이겨주겠다고 하면서 좋은 주식을 고르고 사고 팔고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목표는 시장을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대부분 시장에 집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펀드는 아예 목표가 다릅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S&P 5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시장이 10% 오르면 나도 10% 오르고 5% 내리면 나도 5%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거리 들지 않고 세금도 효율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수익률은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고요.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겸손하게 몸을 맡기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가 장기적으로 이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통계학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수익률 1등한 펀드가 내년에도 1등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로 던진 공이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처럼요. 어쩌다 한번 운 좋게 시장을 이기는 스타 펀드 매니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시장을 이기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투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존 보글을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몇 가지 황금률을 남겨주었습니다. 존 보글의 모든 철학은 사실 이 4가지 원칙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무조건 비용을 낮춰라. 이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둘째, 제대로 사고 꽉 붙들어라. 여기서 제대로 사는 것은 바로 시장 전체를 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는 거고요. 꽉 붙드는 것은 한번 샀으면 제발 팔지 말고 그냥 꾹 참고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셋째, 충동은 당신의 적이다. 시장이 폭락하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싶은 그 충동,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텨라. 일단 투자를 시작했으면 시장의 단기적인 소매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이 차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글은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이 딱 2가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크고 튼튼한 막대가 투자 수익입니다. 이건 기업들이 실제로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이익 성장과 우리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서 나오는 아주 근본적이고 실체가 있는 수익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작고 들쭉날쭉한 막대는 투기 수익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시장 사람들의 기분, 즉 탐욕과 공포에 따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말해요. 보글은 이 투기 수익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를 만들어주는 건 오직 왼쪽에 있는 저 투자 수익뿐이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저 시끄러운 소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숫자 95%.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1926년부터 2007년까지 약 80년 동안 S&P 500이 만들어낸 모든 수익의 무려 95%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는 것, 즉 배당 재투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당신이 1926년에 1만 달러를 투자하고 나오는 배당금을 족족 다 써버렸다고 쳐요. 그래도 2007년에는 122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만약 그 배당금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썼다면, 즉 재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돈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3,409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30배 가까운 차이죠. 이게 바로 존 보글이 조용한 영광이라고 불렀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부의 엔진, 복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결국 존 보글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똑똑해지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더 빨리 움직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단순함, 인내심, 그리고 시장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의 계획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원칙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전문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는 그 힘겨운 패자의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소유하고 마음 편히 시장의 성장을 누리는 승자의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